안녕하세요. 오늘은 물권 총칙 배울 겁니다. 그래서 보충 교재는 35페이지를 펴보셔. 보충 교재 35페이지. 그 다음에 보는 방법을 35페이지는 그대로 놔두시고 저 후반부를 보시면 1부, 2부가 있어. 이렇게 넓은데 보면 15페이지를 한번 펴보셔봐. 넓은데 2부 그대로 놔두시고 봤더니 또 15페이지 보면 그 앞에 있는 부분을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서 다시 해놓은 거예요. 집에 가셔서 그 뒤에 부분은 자세하게 해놓은 거고 앞에 있는 부분은 그냥 틀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두 개를 잘 앞뒤를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앞에는 자 35페이지를 펴보셔. 35페이지. 35 앞으로 넘기셔 이제. 우리 민법의 편제는 제1편은 민법 총책, 제2편은 물권, 3편은 채권, 그리고 제1편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만 보면 제5장 법률행위. 그래서 이 법률행위가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변동원이라는 거지. 물권과 채권의 이거 잘 봐셔야 되고 물권의 종류는 여러분들 책에 그 물권의 종류 35페이지를 맨 위에 봐. 한번 읽어본다.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유치권, 그 다음에 저당권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질권이 하나 있어서 근데 질권이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니까 빼버린 거야. 그러니까 물권의 종류는 자 이렇게 돼 있지. 제1편 물권법 총책.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인정해주는 권리가 사실상 지배하면 인정해주는 권리가 무슨 권? 점유권. 그 다음에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 소유권의 내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인정된 물권이 지상권, 지역권, 또 전세권, 그 다음에 유치권, 그리고 질권, 그 다음에 저당권 이렇게 있는데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해서 사용 수익금으로 소유자는 사용가치 지배한다 이렇게 말하고 처분 하게 되면 처분 할 수 있다. 그래서 처분 하게 되면 돈으로 교환된다. 교환가치 지배. 그래서 물권을 이렇게 크게 학자들이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 교환가치나 사용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본권. 그래서 맨 위에 35페이지 물권의 종류를 구별해 본다. 맨 위에 다 점유권. 그 오른쪽에는 뭐 본권. 본권이 뭐라고 그랬어? 아니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걸 써. 거기다가 처음 오신 분들은 용어를 잘 모르니까 어려워하셔. 본권이 뭐냐면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 메모셔. 하나씩 해봐. 야 오늘 또 왔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오겠냐고. 토요일날 나오면 내가 5개 잘 해준다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오늘 또 나왔는데 모르겠대. 그러면 안 나올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을 본권이라고 하고 또 점유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래. 점유권과 구별하기 위해서 점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 그럼 이렇게 되지. 사용가치 소유자로부터 사용가치 지배 기능만 인정받은 세 가지 물권을 무슨 물권이라고? 용익물권. 사용가치 지배 기능만. 소유자로부터 처분할 수 있는 기능만, 처분해서 돈으로 교환해 갈 수 있는 기능만 소유자로부터 인정받은 물권을 담보물권. 이렇게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질권은 거기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지. 빼버렸어요.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그래서 소유권, 지상권 저는 있고, 자 그럼 채권은 뭐냐면 처음 오신 분들 채권은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을 채권이라고 불러요. 다 같이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 그래서 우리 사회는 사회라고 하는 공간은 사람과 그다음에 물건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사람의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하고 물권의 종류를 이렇게 구분해 보면 이렇게 있다는 거지. 그다음에 사람의 다른 사람에 대한 권리는 뭐라고 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갖는 재산권을 우리는 채권이라고 하자는 거지. 다시 한번 사람에 대하여 갖는 재산권. 채권인데 채권의 발생 원인에 자 3편 다시 지금 제 3편만 다시 보면 처음 오신 분들은 채권을 자 외워봐요.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 그러니까 채권 아무에게나 행사하면 안 돼. 특정인에게만 주장해야지. 특정인. 그 사람은 누구냐면 계약에 의해서 생긴 약속한 사람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불러. 근데 채권법을 들어가 보면 1장 총칙이 나오고 그다음에 2장 계약, 3장 사무관리, 4장 부당이득. 그러면 자 부당이득이 성립이 되면 물권 생겨 채권 생겨? 채권. 그 다음에 5장 불법행위. 불법행위가 성립이 되면 물권 생긴다고 채권 생긴다고? 그러니까 불법행위 한 사람에게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갖는 권리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라고 이런 게. 사무관리가 성립이 되면 뭐가 생겨? 계약이 이루어지면? 거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화장실에 가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지만 아는 게 얼마나 많냐고 지금. 사무관리가 성립이 되면 채권 생긴다. 부당이득이 성립이 되면 채권 생긴다. 다 알잖아. 계약이 이루어지면 채권 생겨.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채권의 발생 원인 중에서 다를 배우는 게 아니라 계약만 배운다고. 계약만. 그럼 이 계약을 채권 생기는 법률행위라고 해서 다 같이 채권행위. 이 계약을 채권 생기는 법률행위라고 해서 채권행위라고 하고,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법률행위가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자 따라서 이혼, 혼인, 유언 이와 같이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인간의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한다. 다 같이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 그럼 의사표시가 들어갔는데 물권 생기면 물권행위. 그러면 채권 생기면 처음 오신 분들 잘 들어야 돼.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했다고? 응? 야 법률행위가 뭐냐 그러면 글쎄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적어도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다. 아니면 이렇게 돼도 되지. 다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 이렇게 하면 진짜 그렇게 해도 충분히 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얘기해.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하고, 계약은 의사표시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그러면 이제 계약에 1절 총칙이 있고 그 다음에 2절부터 증여가 있고 3절 매매, 4절 교환, 7절 임대차. 그래서 계약의 종류에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계약만 배우므로 우리는 계약의 종류가 14개가 있는데 매매, 교환, 임대차만 시험 범위야.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 매매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물권 생겨, 채권 생겨? 채권 생긴다고. 매매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걸 알아야 물권법 들어간다고. 지금 이걸 알아야. 다시 해. 매매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물권 생겨, 채권 생겨? 채권. 그러면 이제 한 장 넘겨. 이제 공부가 다 됐어. 37페이지로 가면 37페이지에 여기 오늘 여기 배운다고 해서 물권 총칙에 들어가면 우리 자 다시 이쪽으로 오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에서 나오는 출제 내용은 재산권의 변동 원인을 배워.
재산권의 변동 원인과 그 효력을 배울 텐데 재산권에는 두 개 있다고 다지. 재산권, 물권, 채권. 그리고 변동 원인은 하나는 의사표시가 들어가면 법률 행위, 의사표시가 들어가지 않으면 법률, 말도 못하고 죽어버리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재산권의 변동이 일어난다니까. 이 갑이 지금 요 토지를 하나 갖고 있을 때 토지를 자식에게 주고 싶어. 자식에게 말이라도 한마디 주고 말로서 넘겨주고 죽는 것이 좋아, 말도 못하고 꽥 죽는 것이 좋아? 어느 게 좋다고? 말로 하고 말 없이 말하고 어느 게 낫다 얘기할 수 없다니까 이게. 그러면 이 사람 야 이제 봐, 갑이 토지 주었어. A라는 동네 사람들이 있어. A, B, C. A는 자식에게 주었지. A 다시에게. B 다시도 주었어. C는 안 주니까 너는 왜 안 줘? 놈들은 다 주었는데 너는 우리 아버지 아니다. 그리고 창고에다 넣고 막 죽이든가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꼭 살았을 때 생전에 꼭 재산권 넘기는 것만 좋은 게 아니고 가만히 놔뒀다가 죽으면 말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게 좋잖아. 이게 죽고 나면 그냥 자식에게 넘어가는 게 좋아. 평소에 살았을 때 달라고 하는 게 좋아. 그 살았을 때 달라고 하면 그 부모들 칼로 찔리고 발로 차고 주는 순간 바로 어디로 가냐면 요양원으로 가잖아 지금.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라는 거예요. 갖고 있을 그렇게 급해? 평소에 살았을 때 콕 주워버리고 싶냐고 속으로. 그러지 말고 갖고 계셔. 그러다가 돌아가시고 그냥 죽어버려. 그냥 주지도 말고. 그러면 죽어버리면 의사표시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러면 어디에 의해서? 그 법률의 규정에서 넘어가니까 가만히 놔둬도 넘어갈 뭐하러 급해서 이놈 나눠주고 저놈 나눠주고. 왜 너는 나눠주냐 그랬대. 초상집에서 싸운대. 싸우니까 법으로 놔뒀어. 어? 싸우니까 법으로 놔둬니까 싸우지도 못하게 그냥 법으로 n분의 1로 나눠가면 되는 거라고. 이게 상속법에 의해서. 딸도 받아가 안 받아가? 당연히 받아가지. 근데 과거에는 우리 고창 같은 경우는 딸은 주지도 않았다고. 딸은 주지도 않았어. 우리 처갓집 강화도 물론 마찬가지고. 전통적인 사회로 넘어가면 안 줘. 딸에게는. 그리고는 마치 그것이 근데 이미 60년도에 법이 만들어졌는데 자기들끼리 하나의 어떤 그런 걸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화에서는 아들만 땅 준다. 그 나쁜 놈들 아니여. 그 내가 그때 그랬지. 내가 강화 처갓집에서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 도장 가져오라고 그래서 옆에 우리 동서들이 나는 막내야. 동서들이 이거 이서방 그거 갖다 줘야 돼 그랬더니 내 꿈이 대통령인데 그거 갖고 뭐해 그거 갖다 줘 버리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엄청 바보 같은 짓을 했어. 받아왔으면 내 지금까지 강의하지 않을 텐데. 37페이지에 이제 여기를 봐야 돼. 그러면 이제 뭘 배우냐면 법률행위로 물권 변동 생기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간단하게 말해서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생길 것이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생길 텐데, 자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거 등기해야 우리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을 해. 등기해야 이렇게. 근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등기해야 소유권자 돼.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을 한다고.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하고 그걸 팔아먹으려거든 등기해서 처분해 이렇게. 따라서 법률행위로 인해서 등기하는 이유는 어째서? 소유자 되려고, 물권자 되려고. 그러면 등기는 등기 공무원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등기하려거든 X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갖고 있는데 죽었어. 사망하면 1번 소유자 갑이었어. 근데 사망하면 나중에 의뢰 명의로 이제 상속인이 하나라고 보자. 상속인이 한 사람이라고 하면 갑 다시에게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접수 날짜 6월 1일, 등기 원인은 상속, 그 다음에 소유자 갑 다시. 자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이렇게 상속인에게 죽은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그래. 상속인에게 소유권 넘어가려거든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 게 자 밑에 봐 조문 37페이지에 맨 위에 오른쪽 박스 두 개 있어. 186조와 187조가 있는데 자 186조부터 읽어보자. 위에 부동산 물권 변동 효력 시작.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 이렇게 돼 있어. 자, 잘 들어. 법률 행위로 인해서 등기하는 이유는 물권자 되려고 하는 거요. 아니면 물권 없는 자가 물권자 되려고 하는다. 이거 기억해야 돼. 다시 한번. 법률 행위로 인해서는 물권자 되려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어째서 처분하려고 이렇게 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하는 이유가 다시 소유자가 처분하려고. 법률 행위로 인한 등기는 다시 물권 없는 자가 물권자 되려고. 이렇게 이걸 기억해야 돼. 물권 없는 자가 물권자 되려고 등기를 해. 근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물권자가 등기하는 이유는 물권 있는 자가 물권 없는 자가 물권 있는 자가 뭐 하기 위해서?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를 해.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봐. 이렇게. 자 밑으로 봐. 밑에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 다 같이 상속 시작.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등기하는 이유는 외워버려. 법률 규정에 의해서 등기하는 이유는 따라서 물권자가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한다. 법률 행위로 인한 등기는 따라서 물권 없는 자가 물권자 되려고 등기한다. 이렇게 기억해 줘야 돼. 지금 이걸 머릿속에 담아줘야 돼. 그럼 이것을 어째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바로 뒤에 가면 등기 청구권이 나오거든. 한 장 넘겨보셔. 39페이지에 보면 19절에 맨 위에 제목을 받아. 등기 청구권. 그러면 등기 청구권에 거기다 메모 오셔봐. 등기 청구권에다가 같이 가야 돼. 이렇게 청구권에다 메모 오시고 처음 오신 분들 잘 메모 오셔. 등기 청구권인데 청구권에다 밑줄 그시고 이렇게 물권 있는 자 쓰자고. 물권 있는 자가 청구하는 방법도 있고 또 물권 없는 자가 청구하는 거 두 개 있어. 청구는 물권 있는 자가 청구하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물권적 청구권. 물권 없는 자가 청구하면 무슨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가불간에 주로 법률행위 중에서 주로 매매가 이루어져. 그러면 자 아까 매매가 이루어지면 매매계약의 효력으로는 물권 생겨 채권 생겨? 채권 생기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그래서 자 이렇게 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 주시오 요구해서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했더니 매도인이 목적물을 넘겨주었어. 그럼 자 X 부동산 X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해서 매수인이 대금 주었더니 매도인이 넘겨주어서 지금 을이 점유하고 있어. 을이 점유. 그 을이 점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소유권은 넘어간 것이다. 그 여전히 가백에 있다. 여전히 가백에 있어. 지금 등기 안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등기하려거든. 문제가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 공무원이 등기부에 기재 X 토지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을 등기라고 하는데 등기 공무원이 등기부에 기재하려거든. 누군가가 적어도 신청을 해야 돼. 신청. 촉탁. 직권.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하는 경우도 있고 관청의 부탁을 촉탁이라고 그래. 그래서 등기하려거든. 절차가 누군가가 신청하든가 아니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든가 아니면 관청에 부탁 있지? 법원에 부탁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신청을 배워. 그럼 신청은 혼자 가서 신청하는 경우를 단독 신청이라고 하고
둘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신청해서 등기관이 등기하게 되면 등기관은 서류만 갖고 오면 그냥 요건 갖추어서 등기해 줘 버려. 이것을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갑과 을이 법률행위 한 적도 없어. 근데 을이 법률행위 한 것처럼 매매계약서 꾸미고 다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관에 기재해서 하면 이렇게 갑에게서 2번 을에게 등기해 줘 버린다고 이렇게. 갑과 을이 매매한 적도 없는데 따라서 등기의 자 따라서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해관계가 있으면 공동 신청이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단독 신청이요, 공동 신청이야. 그래서 공동 신청하자. 그러면 이 등기가 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등기가 됨으로써 이 불이익을 보는 의무자에게 다시 따라서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소 가자. 이게 등기 청구권이야 이게. 그래서 등기 청구해서 단독 신청, 공동 신청. 그러면 공동 신청하면 등기관이 접수해서 심사해서 이제 여기에 실행이 기재지. 그러면 심사해서 등기부에 기재하면 언제 권리 변동이 생겨? 접수한 날 권리 변동 생기지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소유권자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등기소 가자고 하는 이 자격은 등기해야 소유권자 되니까 이 자격은 물건 있는 자가 청구해, 물건 없는 자가 청구해. 그럼 물건 없는 자다 그러면 채권자예요 이제. 따라서 채권자가 청구하면 채권적 청구권. 알아들어요? 따라서 법률행위 이게 매매가 지금 법률행위라고. 법률행위 다음에 나오는 등기 청구권은 전부 무슨 청구권이야? 채권적 청구권. 그럼 채권은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냐면 다 같이 10년. 그래서 등기 청구권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채권적 청구권도 채권과 운명을 같이 해서 역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소에 의해서 소멸해버려. 그래서 공부하는 거라고. 자, 등기 청구권이 채권이면 몇 년간? 10년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버려. 법률행위 다음에 의해서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등기해야 된다 해서 그 사이에 법률행위와 등기 사이에 등기 청구권 들어가 안 들어가? 우리 사건을 배우니까 등기 청구권. 그러면 법률행위 한 사람이 등기관에게 등기부에 기재하려거든 공동 신청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혼자 가면 되니까 등기 청구권 문제가 안 생기니까 우리는 그냥 공동 신청한다 그것도 몰라도 돼 그냥. 그러면 머리도 안 좋은데 거기다가 공동 신청 그냥 등기 청구해서 등기관에게 기재해 주시 하는가 보다 해버리면 돼. 그러면 자 법률행위 한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려고 등기한다면 여기서 법률행위 한 일방은 소유권 있는 자가 청구해 없는 자가 청구해? 물권 없는 자가 청구하지? 그러니까 무슨 청구권이야? 채권적 청구권. 여기까지 이해하셨어? 그런데 자 거기에 다시 앞으로 넘겨보셔. 37페이지로 다시 앞으로 가서 187조를 보셔. 등기를 요하는 요하지 아니하는. 자,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에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는 그냥 쓰지 말어. 상속, 공용징수, 경매 이런 경우는 여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갑이 소유하고 있는 땅의 X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땅을 소유하자가 갑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이전 등기해야 소유권 넘어갔어? 안 해도 넘어갔어? 그럼 등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을이 등기부에 기재해 주셔 신청하려고도 혼자 가야 되겠어? 누구랑 같이 가야 되겠어? 상속은? 그러니까 이때는 등기 청구 문제가 안 생겨 이런 경우는. 따라서 거기다가 밑줄 그어봐.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나오지? 그다음 밑줄 그으시고 이렇게 써놓고는 단독 신청이요, 단독 신청. 공동 신청이요, 단독 신청이요. 그러니까 거기는 등기 청구권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근데 거기다가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기타 법률 규정이 보였죠. 그게 제일 중요해 지금. 기타 법률 규정에다가 이렇게 메모오셔. 기타 법률 규정에다가 이렇게 메모오시고 취소, 해제 이렇게 메모오셔. 제일 중요한 게 뭐?
취소, 해제. 그러면 여기 보자. 지금 갑이 소유하는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에게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넘어가려거든. 등기부에 이렇게 된다고. 순위번호 1번 소유권 갑구, 그 다음에 등기 목적 순위번호 뭐 있을 거야. 국가로부터 심사 의해서 소유권 취득했다.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보존, 접수 날짜 6월 1일, 등기 원인은 국가로부터 심사에서 사정, 소유자 갑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제 을에게 넘어가려거든. 2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이렇게 쓴다고. 이전, 접수 날짜는 7월 1일 이렇게. 등기 원인은 매매, 소유자 을, 주민등록 뭐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이제 자,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라는 법률 행위를 통해서 소유권 넘어가려거든. 을의 명의로 등기할 때 접수 날짜일 때 넘어가. 이렇게 넘어갔어. 근데 을이 갑에게 이렇게 이 등기부에 1번 등기부의 순위번호 2번으로 기재하려거든. 둘이 등기 청구해서 등기관이 공동 신청해서 접수해서 해야 된다고. 그럼 이때 을이 갑에게 등기소에 가자고 하는 자격은 등기하기 전에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건이 있는 자요, 없는 자요? 그러니까 소멸시효에 걸려, 안 걸려? 걸려. 근데 이제 일단 등기했어, 이렇게. 그럼 소유권 물권자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됐어. 그런데 나중에 갑이 요 매매계약을 할 때에 제한 능력자 있나 봐. 제한 능력자. 그러면 제한 능력이나 차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매매를 했나 보더라고. 그래서 그걸 이유로 이렇게 취소하면 언제 하냐면 8월 1일 날 취소하면 다시 갑에게 등기해와야 소유자라고.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복귀했다고. 그것이 바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이 되돌아가 버렸다 그 말이야. 취소 해제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이걸 이 갑이 이 땅을 병에게 팔아먹으려고는 어떻게 하느냐면 3번 을에게서 병으로 넘어갈 수는 없어. 이게 무효등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등기를 무효등기니까 효력이 없는 등기부로 제거해 줘야 돼. 이것을 말소등기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여기다가 등기 말소, 등기 목적은 말소, 판결, 중앙지법 판결, 그리고 이렇게 등기 목적 2번 말소 이렇게 써. 등기 목적이다 2번 말소, 서울중앙지법 판결 해놓고는 이렇게 그었어. 그럼 2번 살았어, 죽었어? 그럼 누가 살아있는 거예요? 1번이 살아있는. 이게 등기 목적은 취소 판결 이렇게 해서 없어졌다고. 그리고 나서 갑이 4번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소유자 병이 이렇게 넘어가려거든 이렇게 등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갑이 을에게 야 2번 등기 말소하러 가자고 하는 소유자가 야 네 등기는 무효등기니까 말소등기하러 가자고 청구할 거 아니야 여기서. 그럼 그때는 물건이 있는 자 없는 자? 그러므로 취소권자나 해제권자가 갖는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두 개만 기억하면 돼. 이해하셨어? 따라서 법률행위로 인한 등기 청구권. 자 이제 37페이지로 한번 봐. 맨 위에 그림이. 자 읽어본다. 매매, 가등기, 대금 지급 인도, 등기 청구, 공동 신청, 접수 심사, 실행. 이때 이제 소유권 취득하잖아 지금. 그때 그 위에 등기 청구권은 양가로 2번으로 봐. 양가로 2번 바로 오른쪽에. 양가로 2번에. 자 법률행위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 그거야. 법률행위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야 이게.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려 안 걸려?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라고.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그러면 자 밑으로 내려와. 이제 본등기해서 소유권 취득했어. 여기까지 소유권 넘어간 거예요. 근데 다 같이 매매,
저 위에 있는 매매를 나중에 취소한다고 이렇게. 저 위에 있는 매매를 취소해버리면 등기해야 복귀해? 당연히 복귀해. 당연히 복귀했다 나왔지? 그리고는 맨 밑에 말소나 이전 등기하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처분하려고. 취소권자는 해제권자가 자 이렇게 등기 이렇게 취소권자는 해제권자가 말소 등기하는 이유는 이것도 말소 등기도 등기요. 야 이번 등기는 말소해야 된다라고 등기하는 이유는 말소 등기도 등기라고. 말소 등기하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처분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 말소 등기 청구해야 될 거다 갑이 을에게. 그러면 물권 있는 자가 청구해, 물권 없는 자가 청구해? 그런 것들을 모르겠냐고. 아무것도 안 있는 것을 그래가지고. 물권법 민법은 진짜 쉬운 건데 갔다 오면 화장실 갔다 오면 우울한 표정을 짓고 말해야 장 수강료 몇 푼 낸 거 괜히 냈는가 싶고 후회하는 표정을 보면 내가 참 민망스러워서 볼 수가 없어 이놈의 게. 그러면 두 가지를 기억 못 하겠냐고. 이거 두 개를 딱 기억하면 될 놈의 걸. 다시 한다.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된다. 그러면 법률행위 하는 사람이 등기하는 이유는 뭐 하려고? 물권자 중에서 소유자 되려고. 그러면 법률행위 한 사람이 등기 청구하겠지? 법률행위 한 사람이 등기 청구해서 등기하는 이유는 물권자 되려고 하니까 법률행위 한 사람은 물권 있는 자가 청구해, 물권 없는 자가 청구해? 그래, 물권 없는 자가 등기 청구해서 물권자 되려고 등기해. 그런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등기하는 이유가 소유자 되려고 처분하려고. 그러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는 이유는 물권 있는 자가 등기 청구해, 물권 없는 자가 등기 청구해? 아시겠어? 시간상 순서가? 그거 모르겠다는 사람 손들어. 박수. 안 친 사람은 또 너만 모르냐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거기에 이제 자 읽어본다. 7번을 봐. 7번. 양가로 7번. 자 여기요. 취소. 해제. 합의 해제. 해지 후에 등기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이야? 그러지. 두 개만 좀 기억해봐. 그러면 이제 해제권자나 취소권자가 갖는 등기 청구권은 그러면 이 취소권자나 해제권자의 등기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구별하셨어? 됐네. 자 여기 봐. 그러면 됐어. 참 잘하네 이제. X 토지에 대해서 갑이 소유자인데 등기부를 보니까 1번 소유자 갑에게서 2번 을에게 넘어갔는데 이게 무효등기요. 무효등기. 요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이렇게 등기했다고. 그럼 유효등기인지 무효등기인지는 판사가 알아 몰라? 모르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무효 사실들을 다 증명해야 돼. 매매가 무효다, 절차가 잘못되었다 등등을. 그러면 3번 매매를 통해서 병에게 넘어갔는데 병이 선의이고 등기를 믿었고 믿은 데에 대한 무과실이야. 을이 소유권 있는 줄 알았고 이렇게 을이 소유자라고 믿었다. 선의. 즉 무효등기란 걸 몰랐다.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과실이 없어. 무과실. 이 등기는 유효요 무효요? 무효. 어째서 무효냐면 위조했다고 서류를. 그럼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 한 적이 있어 없어요? 의사표시 한 적이 없어 지금. 이건 절대적 무효야 이게. 그러면 병이 을의 등기를 믿고 거래했을 때 이 사람이 선의 무과실인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려거든 양도인이 권리가 있어야 넘겨줄 거 아니야. 지금 양도인에게 권리 있어 없어? 없으니까 무효등기. 이것도. 자 동네 한 바퀴 돌아도 4번 매매 정에게 해도 이게 무효등기. 그러면 진정 소유자는 누구요? 갑. 그러면 이게 무효등기니까 야 4번 정에게 야 네 등기는 무효등기니까 말소등기 하러 가자. 갑이 정에게 등기 말소 청구권이 있겠지? 그랬더니 정이 나는 병과 거래했고 네하고는 거래한 적이 없는데 왜 네가 가자고 그래? 그랬더니 너 중개사냐? 그러니까는 중개사래. 너 틀림없이 김포 박물각이구나. 지금 이 상태에서 갑은
지금 정은 갑과 거래한 적이 없지? 그러니까 정과 병과 거래했잖아. 그러면 소유자 갑은 야, 네 명의로 돼 있는 등기는 말소해야 할 수 있어 없어? 여봐요. 소유자는 현재의 침해자에게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침해자라고. 고의과실 없어도 고의과실 있어 지금 없어? 없어도 침해자에게 직접 물권적 청구권 있잖아 지금. 그래서 야, 네 등기는 말소라 그랬더니 못해. 소송 제기하면 100% 패소 판결해. 너 변호사, 너 새끼 변호사 내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쓸 거요. 숭실대학 나온 사람 쓰면 500만 원이야. 서울대학 나온 사람 2천만 원짜리 쓸 거요. 그러면 변호사 비용 다 돼야 돼 이거. 버텨봐야. 무식한 놈들이 버티다가 쫄딱 망하잖아. 그리고는 어디로 가냐면 물에 빠져 팍 죽어버리지. 그냥 버틸 일이요. 빨리 말소에 협력해야 돼. 굳이 소송 제기해서 소송 비용 들지 말고 그냥 법무사 시켜서 20만 원 주고 해야 된다고 지금. 그럼 이제 4번, 5번, 4번 말소. 판결을 받아서 말소 온 거라고. 쫙 그었어. 이 등기도 살아있어, 죽어있어, 무효지? 또 해야 돼. 얼마나 한번 6번, 3번 말소. 쫙 그어. 그었지? 또 한 번 봐. 7번, 2번 말소. 그었잖아? 그럼 이제 누가 소유자요? 다 말소했고, 이게 이제 소유권 이제 돌아왔잖아, 지금. 애초부터 소유자인데, 갑이 애초부터 소유자인데, 권리 변동 생기지 않았어. 애초부터 소유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째서 이렇게 했어, 갑은? 처분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으려고. 그래서 8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넘어간다고. 여기 이전 등기죠. 여기는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해서. 동의해? 그럼 복잡해, 안 복잡해?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여기서 이럴 바에는 5번 이거 말소하지 말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그리고 정으로부터 바로 이전해와도 돼, 안 돼? 이것을, 자, 에어본다. 이것을 진정 권리 명의 있지? 뭐라고 그래, 이것을? 진정 소유자의 권리 취득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라 이렇게. 진정 명의 회복을 이유로. 다시 한번 진정 명의 회복을 이유로. 그럼 갑이 정에게 진정 명의 회복을 이유로 이렇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도 있어 없어? 그렇게 해도 절차는 원래 말소 등기 해야 하나 이렇게 이전 등기 해오면 절차가 간소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도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이것을 판례가 이 얘기해.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라 이렇게. 이해하셨어? 그래서 이거 두 가지 방법을 아셔야 돼. 그러면 자 이제 다시 봐. 다시 37페이지에 맨 위에 읽어본다. 이제 한번 읽어본다. 매매계약 체결. 대금 지급 인도. 그때 양가로 1번에 미등기 취득자가 나오지? 여기가 별표 5개여서 시험 맨날 여기서 나와. 미등기 취득자의 법적 지위. 그럼 여기서 갑과 을이 이제 지금 매매해서 매수인이 대금을 주었더니 매도인이 목적물을 넘겨받아서 을이 점유하고 있을 때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는데 등기하고 등기 없이 이것을 에어봐 미등기 취득자. 그럼 미등기 취득자는 결국은 소유권자 되려거든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등기해야지. 이렇게 미등기 취득자는 따라서 소유권 있는 자다, 없는 자다? 없는 자. 이 사람은 관습법상 물권도 없고. 그럼 이제 여기서 갑과 을이 70년 5월 1일 날 매매해서 이렇게 해서 현재 언제냐면 세월에 지금 이 상태에서 70년 5월 1일 날 인도받아서 지금 2000 오늘이 몇 년이냐? 2019년 3월 아니냐 지금. 지금 이렇게 요때까지 지금 온 거요. 요때까지 가도 못 오고. 그럼 이때 갑이 이제 다 사람은 죽었고 갑의 상속인이 을의 상속인에게 목적물 넘겨주시오. 소유권이 나에게 있어 넘겨주시오. 이런 짓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을의 등기 청구권은 지금 채권이고 몇 년간 행사했어야 돼? 10년. 근데 70년 5월 1일 날 매매해서 지금 몇 년이 지났냐? 30년 돼버렸잖아. 지금 40년. 그러면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소멸해야 된다. 문제가 생겼지? 그래서 등기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채권이지만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그것이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이야.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의해서 소멸이요 불소멸이요? 불소멸.
이해하셔? 자, 39페이지로 넘겨. 귀찮다고 말고. 지금 밑에 2번에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여부를 묻는 게 있어. 2번에. 첫째는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여부와 관련해 세 사람이 나오는 내용은 다 미등기 취득자, 점유 취득시효 완성자, 계약명의 신탁자. 세 사람이 있는데, 자, 여기 미등기 취득자, 여기 봐. 이 미등기 취득자는 을이 점유하고 있다가 이것을 병에게 팔아서 점유를 이전해 주었어.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해서 점유하고 있다가 병에게 팔아서 점유를 이전해 준 경우에서 점유를 상실했다고 지금. 그래도 원래 소유자에 대한 등기 청구는 소멸이야, 불소멸이야? 자, 오른쪽을 봐. 소멸시효 미등기 취득자. 점유 중 소멸시효 한번 봐. 1번. 미등기 취득자는 점유 중에는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그런데 점유를 이전해 주었을 때도 걸려 안 걸려? 미등기 취득자는 안 걸려. 근데 목적물을 뺏겨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점유 이전. 지금 이 을이 갑으로부터 목적물을 넘겨받아서 살고 있다가 이렇게 병에게 점유를 넘겨준 경우와 병이 와서 몰아내버린 경우는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와 점유 이전을 명확하게 구별해 줘야 돼. 다시 한번 침탈. 이전. 이해하셨어? 그럼 미등기 취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침탈당하면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걸려요. 그때는 권리 행사가 아니니까 소멸시효 걸린다는 거야. 침탈당하면. 근데 점유를 이전해 주면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그러다 보니까 잘 들어. 미등기 취득자는 먼저 소유자 갑이 미등기 취득자에게 물건 내놓으시오 내놔야 돼. 버틸 권리가 있어요.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1번이 위로 올라가. 다시 미안 앞으로 간다. 37페이지에 양가로 1번에다가 미등기 취득자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동그라미 1번 무슨 권리가 있다고? 점유할 권리가 있어. 따라서 소유자 갑은 미등기 취득자에게 물권적 청구권 있지. 목적물 내놓으셔라는 물권적 청구권도 있어 없어? 없어. 소유자는 미등기 취득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다면서. 이 을이 버틸 권리가 있으니까 소유자가 물건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으라고 할 수 있겠어 없겠어?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동안의 사용이익도 부당이득으로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어 없어요? 없고, 불법행위도 아니니까 손해배상도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그래서 애호본다. 소유자는 미등기 취득자에게 물부손 없다. 미안한데 자 39페이지로 가. 39페이지로 갔다 이제 3번에 미등기 건물 매수인의 지위 나오지. 다시 거기서 다시 보충해주고 있어. 양가로 1번을 봐. 자, 미등기 건물의 취득자나 전득자는 매도인의 목적물 반환에 대하여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즉 거기다가 다시 써. 양가로 1번 오른쪽에다가 양가로 1번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나오지. 그 말은 어떻게 나오냐면 소유자는 미등기 취득자에게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있음 없음? 없다. 이렇게 쓰라고. 다시 오른쪽 양가로 1번에다가 점유할 권리 오른쪽에다가 메모하셔. 받아 쓴다. 소유자는 소유자는 미등기 취득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여기까지 같이 해야 돼. 소유자는 미등기 취득자나 누구에 대하여? 전득자에 대하여. 소유자는 갑은 미등기 취득자 을이나 을로부터 토지를 다시 되산 전득자에 대하여. 아시겠어요? 미등기 취득자에 대해서만, 전득자에 대해서도 같이 물어보니까 미등기 취득자나 전득자에 대해서도 물권적 청구권 써.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없다.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얘기해. 소유자는 미등기 취득자나 전득자에게 물권적 청구권 있음 없음? 없다. 부당이득 청구권 없다. 손해배상 청구권도 없다. 이렇게 잘 외워야 돼. 따라서 미등기 취득자는 이제 나중에
누구 지위 시리즈가 나와. 그래서 미등기 취득자는 점유할 권리 있어 없어요? 있어. 이렇게 그러면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탁 하면 반대로 소유자는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물부손 없다 이렇게 해줘야 돼 반대로. 그래서 소유자는 미등기 취득자에게 물부손 없다. 그 다음에 미등기 취득자는 소유자에 대한 등기 청구의 소멸이요 불소멸이요? 그래서 한 장 넘겨.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 미등기 건물의 취득자가 39페이지. 미등기 건물의 취득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뭐했다? 이전해 준 경우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거기다가 불소 동그라미 쳐. 불소 한 장 넘겨. 그 다음에 지금 갑으로부터 X 부동산을 대금을 주고 넘겨받아서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는데 등기하고 등기 없이 점유하고 있는데 제3자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 이렇게 제3자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으면 미등기 취득자는 소유권이 아직 없지. 그래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갑을 대위해서 해야 돼. 그래서 소송 제기할 때는 갑을 대위한다고 하는 서류까지 제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의 침해 시에는 직접 물권력 청구권 행사하라. 소유자를 대위하라. 하거나 미등기 취득자에게도 점유권은 있어 없어요? 있어. 그래서 자 3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침해 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데 직접이요 소유자의 지위를 대위해서요. 그래서 소유자를 대위하여 해야 돼. 소유자를 대위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아니면 두 가지 있어. 자, 미등기 취득자의 부동산에 제3자의 침해가 있으면 직접 하라, 대위하라. 대위하거나 아니면 이게 써놓으면 돼. 점유권에 기해서는 직접 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소유권에 기해서는 대위해야 돼. 없으니까. 소유권이 없으니까 대위하거나 무슨 권에 기해서는? 점유권에 기해서는 직접 할 수도 있고 소유권은 없으니까는 소유권에 기해서 행사하려고 하든 직접 해야 돼. 대위해야 돼. 대위.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자, 미등기 취득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의 침해가 있을 때 미등기 취득자의 침해 제거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 하나는 점유권에 기해서 직접, 하나는 소유권에 기해서는 없지. 직접이요, 대위요. 대위.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외워놔야 돼요. 그래서 대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이 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해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 건물을 다시 헐어버리고 건물 헐고 이걸 다시 새 집을 지으려고 그래. 그럼 미등기 취득자가 건물을 헐어버리고 그 터에다가 다시 새 집을 지으려고 할 때는 등기부상의 소유자의 허락을 얻어야 되겠어. 허락 얻을 필요 없어. 그래서 4번 봐. 목적물에 대한 동그라미 봐. 사실상이다 밑줄 것이고 건물 철거야. 건물 철거. 사실상. 법률상 처분권이 있다. 그 말은 매매계약을 할 때도 매매를 할 때도 이 부동산을 매매를 할 때도 소유자 허락 얻을 필요 있어? 허락 얻을 필요 없어? 건물 헐어버린다. 사실상. 철거가 사실상. 매매가 뭐? 법률상. 따라서 허락 얻을 필요 없다. 그래 처분권이 있어. 그래서 자 다시 봐. 그럼 이제 이걸 응용해서 이렇게 물어봐. 응용해서 갑의 땅에 이걸 응용해서 갑의 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해서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해서 병에게 팔았는데 병이 등기하고 등기 없이 지금 병이 등기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그럼 이 병이 건물을 헐어버릴 때에는 소유자 을의 허락을 받을 필요 있어 없어? 지금 이게 처분권이 있다고. 건물 철거권이 있어. 동의해? 그러면 이때 소유자는
소유자는 자기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서 병에게 팔아먹었고 병이 미등기 이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누구를 상대로 철거하라 해야 돼? 건물 철거는 병에게 을에게도 을에게도 할 수 있고 병에게도 할 수 있는가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병에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이 병이 미등기 취득자로서 건물 철거권 사실상 처분권이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병을 상대로 건물 철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을에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거 묻지 마라 이제. 을에게는 이따가 저 뒤에 자세히 설명해 놓을 테니까 만약에 을이 보존 등기 해놓고 궁금해? 그러면 바로 한번 같이 봐버려. 페이지. 이 책이 얼마나 좋냐면 가면 갈수록 참 아마 잘 만들었다는 게 감탄사가 저절로 나올 거라고. 44쪽을 봐. 44쪽. 이 책은 진짜 좋은 책이야. 양가로 3번 봤더니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 신축한 경우 법률 문제 나오지? 첫째, 1번 건물 신축자가 등기하고 건물 양도, 등기 없이 건물 양도. 자, 2번 봐. 2번 건물 신축자가 보존 등기한 후에 건물의 양도에서 양수인이 미등기 이제 점유하고 있지? 두 경우의 수를 쫙 설명해놨다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관해서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판례집 그 기출이 답이다 있지? 그 책은 우리 중개사에서만 나온 기출 문제가 아니고 다른 자격시험에서 나온 기출 문제들은 다 넣어놨는데 그게 우리 시험 예상 문제라고. 예상 문제. 그래서 설명을 들어봐자. 먼저 봐. 자, 갑의 땅에 을이 적법하게 원인 없이 건물을 신축했어. 그러면 갑은 을에게 건물 철거를 할 수 있지. 쉬워 이게. 근데 을이 병에게 팔아서 병에게 등기 없이 점유하고 있을 때 을과 병 사이에 놓고 봐. 을과 병 사이에. 을로부터 건물을 산 병은 지금 현재 을과 병 사이에서는 미등기 취득자 아니야. 그러니까 미등기 취득자 을에 대해서 등기 청구 소멸시에 걸려 안 걸려? 지금 요거 똑같이 을은 등기 청구는 안 걸려. 이게 갑과의 관계 따지지 말고 먼저 을로부터 샀으니까 소유자는 을에게 있다고. 그럼 을은 병에게 내놓으시오 하면 돼 안 돼? 점유할 권 있잖아. 병은 병의 을에 대한 등기 청구는 소멸시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제3자의 침해 시에는 직접 해야 돼? 소유자를 대위해야 돼? 대위. 건물 철거할 때는 을의 허락을 얻고 허락 없이 허락 없이 병이 철거할 수 있어. 지금 이 건물은. 그럼 갑과의 관계에서는 갑의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해서 지금 병이 미등기 이제 점유하고 있지. 건물 철거할 수 있는 자격은 을에게 있어, 병에게 있어? 병에게 있으니까 갑은 병에게 건물 철거를 할 수 있다. 이게 사실상 처분권이 있다 해서 여기서 물어보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병은 을에게 건물 철거를 할 수 있어. 동의하셔? 근데 만약에 을이 건물에 대해 보존 등기하고 병에게 팔아서 병이 갑의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 않고 병이 미등기 취득자인 경우에는 건물 신축자가 보존 등기 되어 있다면 지금 을을 잡을 수 있지? 보존 등기 않고 어디로 가버렸으면 못 잡는다고 지금. 그래서 미등기 건물 신축자가 보존 등기 한 채 병에게 팔아서 병이 미등기 이제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는 두 사람 다 얘기할 수 있어. 한번 보자고 거기. 자, 2번 봐. 건물 신축자가 보존 등기를 한 후 여기다 몇 줄 것이요? 자, 보존 등기를 한 후 건물을 양도하여 양수인이 미등기 이제 점유하는 경우 첫째. 아주 중요해. 이거 시험에 계속 나오니까 다시 한다. 어쨌든 자, 갑의 땅에 을이 건물을 신축해서 보존 등기 하고 보존 등기 없이 하고 병에게 팔아서 병이 등기하고 등기 없이 점유하고 있을 때, 자, 건물이 서 있는 땅을 건물 부지라고 불러. 그러면 건물 부지의 점유는 누구에게 있냐면 외워요. 건물 부지의 점유는 즉 갑의 땅에 을이 건물을 신축해서 보존 등기하고 병에게 팔아서 병이 등기 없이 점유하고 있을 때 이 토지 점유자는 갑이요, 을이요, 병이요? 을이야?
그래서 그걸 외워버려. 자, 외워본다. 건물 부지의 점유는 건물 소유자에게 있다. 이 사람은 건물 소유권이 없어. 아직 등기 안 했으니까. 따라서 소유자는 토지 내놓으시오. 토지에 관한 청구의 상대방은 을이야 이게. 자, 읽어봐. 1번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관한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요? 건물 소유자인 양도인이야. 건물 소유자인 양도인. 지금 을에게 해야 돼. 보존 등기 했으니까. 둘째, 지금 자 다시 한다. 잘 들어. 갑의 땅에 을이 건물을 신축해서 보존 등기해서 병에게 팔아서 병이 등기 없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 사용하는 사람은 을이요 병이요? 을이라니까. 아, 점유는 을이라고 해놓고는 또 병 오면 그 머리가 무슨 머리냐? 법적으로는 점유권은 누구에게 있어? 그러니까 을이 지금 점유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상대방도 을이야 지금. 2번 봐. 2번.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상대방도 누구다? 을. 건물 양도인 이렇게. 그 다음에 건물 철거. 자, 갑은 이제 건물을 철거하라고 해야지. 철거하라고 할 때는 을, 병 두 사람 다 얘기할 수 있어. 병에게만 해. 두 사람 다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보존 등기 했으면. 이해하셔? 그럼 보존 등기 안 했으면 이제 위에를 보면 돼. 1번. 건물 신축자가 등기하고 등기 없이. 그러니까 1번은 등기 없이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여기는 등기하고 동그라미 쳐놓고. 그러니까 민법이 내가 못 가르치는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못 가르쳐서 어렵다고 하지 말고 마치 그냥 내가 원장이라서 돈 받아서 내가 다 처먹는 것처럼 그런 표정 짓지만 벌어도 다 강사 줘. 나도 이거 월세 내고 월세만 안 내니까 버티고 있네 내가. 월세만 안 내. 내 건물이라서.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딱 사주었어 나한테. 그래서 지금 3번에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을 때 법률 문제 있죠? 그 3번에다가 별표 해놓고 매년 나와. 매년 이게. 그러니까 민법은 여러 가지로 막 복합적으로 하나의 지식만을 갖고 문제 해결할 수가 없고 종합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야 돼 지금. 그래서 지금 어디 가고 있냐면 갑의 건물을 을이 사서 등기하고 등기 없이 점유하고 있을 때 을의 지위를 지금 배워가고 있어. 을의 지위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갑의 땅에 을이 건물을 신축해서 등기 없이 병에게 팔아서 병이 미등기죄 점유하고 있을 때 토지 소유자와 병과의 관계를 또 물어본다고. 이렇게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 다시 앞으로 가. 페이지 몇 쪽이냐면 39페이지에 미등기 건물 매수인의 지위에서 한 장 넘겨봤더니 목적물에 대하여 사실상 법률상 처분권이다. 처자에다 동그라미 쳐. 빨간 것으로 쳐. 자, 거기 또 나와. 타인의 토지에 시작.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의 토지 소유자야. 토지 소유자 밑줄을 그으셔. 토지 소유자 빠졌네. 토지 소유자의 방해 제거 청구의 상대방은 건물 신축자 또는 누구도? 미등기? 그러니까 어쨌든 미등기 취득자에게는 철거를 할 수 있어 없어? 어느 경우든 있어. 이렇게 어느 경우든.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자 여기 봐. 지금 수험생 여러분, 갑의 토지나 건물을 을이 매수해서 미등기죄 점유하고 있을 때 등기는 지금 갑의 명의로 돼 있거든. 따라서 갑의 채권자는 을이 점유하고 있는 이 토지에 대해서 등기부에 가압류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그러면 갑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하면 이것은 내 땅이니까 건드시 마시오라고 이의 제기할 수 없어. 그래서 양가로 5번에 외워봐요. 제3자 이의소를 제기할 수 없어. 이렇게 양가로 5번에. 그래서 미등기 취득자는 여기까지 외워. 자, 일단 미등기 취득자는 점유할 권리 있음 없음? 그럼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는 소유자와의 관계를 생각해줘. 외워요. 소유자는 미등기 취득자나 그 전득자에 대하여 물부손 없다. 이렇게 외우라고. 물부손 없다. 이렇게. 그래서 자,
이걸 외워놔야 이것과 비슷한 것들 다른 것과 접목시켜서 해결해 나간다고. 그래서 미등기 취득자는 일단 점유할 권리 있어 없어? 있어. 등기 청구권 소멸이야 불소멸이야? 이거 꼭 외워. 불소멸. 근데 미등기 취득자가 물건을 뺏겨버리면 소멸이요 아니야? 침탈 당하면 소멸시효 걸려. 이거 봐요. 침탈, 점유 이전 같은 거요 구별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침탈 당하면 어느 경우든 소멸시효 걸려. 취득시효 완성자도 마찬가지야. 따라서 침탈 당하면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걸려. 그래서 여기는 점유를 이전해 줬다 그 얘기야. 불소멸. 그 다음에 제3자의 침해 시에는 직접 해야 돼? 소유자를 대위해야 돼? 대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처분권 있음 없음? 있음. 그 다음에 제3자 이의 제기한다 못 한다? 이렇게 같이 외우느라 통으로 외워본다. 미등기 취득자는 전불소 대처할 수 있고 이의 제기 못한다. 이게 통째로 외워도 이게 한 문제를 전불소 대체할 수 있고 이의 제기 못한다. 이렇게 통째로 외우느라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 가져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보자. 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37페이지로 가봐. 보충규칙 37페이지 갔더니 지금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을 지금 배우고 있어. 매매계약을 통해서 매수인이 등기 청구해야 될 텐데 이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점유하고 있는 자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지금 이거 배우고 있다고. 이걸 미등기 취득자의 지위 이렇게. 자, 그럼 37페이지 자 봐. 다시 간다. 맨 위에 좌측으로 다니. 매매. 가등기. 지금 가등기에서 본등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매매계약 체결하고 가등기 해놓고는 대금 지급하고 인도받았어. 그때 생기는 지위가 외워본다. 미등기 취득자의 지위. 그럼 이제 미등기 취득자가 등기 청구할 거 아니야. 밑으로 내려왔더니 그럼 그때 양가로 2번에 법률행위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 채권의 청구. 근데 미등기 취득자의 등기 청구권도 물권이요 채권이요? 채권인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점유를 침탈당하면 걸려 안 걸려? 걸린다. 이렇게. 거기까지 배운 거라고. 그러면 이제 본등기를 했어. 그럼 이제 3번. 양가로 3번 읽어본다. 등기 신청 절차의 시작. 자, 미안. 공동 신청을 한번 봐봐. 위로 올라가서. 공동 신청 찾았어? 그 손 대봐 거기다가. 그럼 여기서 봐. 등기 신청할 때는 서류 위조해야 돼. 서류 위조해서는 안 돼. 서류 위조해서는 안 되는데 거기서 서류를 위조한 거예요. 밑줄 거. 공동 신청에다가 인감증명서 위조 써봐. 신청 서류 위조 이렇게 써본다. 신청 서류 위조. 자, 공동 신청할 때 여기서 뭔 짓이 이루어졌냐면 서류를 위조했다고. 그 서류를 위조해서 접수시켰어. 그럼 등기관이 이 새끼 눈을 보니까 나를 못 보는 거예요. 너 새끼 등기 신청 서류 위조했지?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등기관은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형식적 심사권이 있다고. 그러니까 서류 위조했든 안 했든 갖고 오면 등기했어 안 했어? 이제 실행됐어. 실행. 기재. 그러면 권리변동 생겨 안 생겨? 원인이 존재했어 안 했어? 시방 매매계약 하고 왔잖아. 지금 넘어가고 이씨. 다시 매매하고 대금 지급 인도 받고 서류 위조해서 신청해서 접수해서 기재했다. 그때 생기는 문제가 양가로 3번이라고. 자, 양가로 3번 읽어본다. 시작. 아시겠어? 뭔 얘기인지? 그럼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밑줄 그으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밑줄 그으시고 등기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적법한 원인이 존재한다. 메모. 등기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적법한 원인이 존재한다.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서류를 위조했어. 근데 기재해놓고 봤는데 이게 무효라고 한다면 원인은 존재했어 안 했어 지금. 등기된 권리를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를 등기 명의인이 취득할 수 있는 원인이 존재했지. 원인이 이것만 적법하게 존재한다면 절차가 다소 달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이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런 말을 써. 다시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래서 복잡할 거 없다. 적법한 원인의 존재. 이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런 말을 쓴다. 적법한 원인의 존재. 그러면 그 등기는 유효요 무효요? 유효. 한 장 넘겨. 한 장 넘기시고 2번에 양가로 1번 다시 등기의 유효성 여부야. 그것만 읽어보시자고. 등기의 유효성 여부. 동그라미 1번 등기된 권리를 시작. 등기 명의인이 취득할 수 있는 실체관계가 존재하면 등기 신청 절차에 흠이 있어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2번 시작. 현재의 진실한 권리 상태를 공시하면 그의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그 두 가지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돼. 일단 등기된 권리를 등기 명의인이 취득할 수 있는 원인만 존재해버렸다면 그 등기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증여로 기재했어도 그 등기는 유효다. 그런 것이야 이게. 자, 다시 37페이지로 가. 그러니까 이건 흐름도야 그야말로. 여러분 이건 흐름도는 사건이 전개되는 순서대로 흐름도 이게 그려가고 있어. 그러면 그 내용이 저 뒤에 또 자세하게 해놨다고. 자세하게. 그래서 자세하게 한 것을 한번 보시자.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 16페이지. 16페이지. 16페이지 봤더니 부동산 물권 변동의 원인 나오지? 그걸 앞에 있는 부분을 또 자세하게 또 반복해놨어. 한눈에 보게끔 이렇게. 그냥 여기서 보시고 뒤에서 보시고 왔다 갔다 하면 사실은 이제 뒤에 흐름도만 갖고 했더니 또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모르겠던 게 이렇게 해도 모르고 저렇게 해도 모르고 그러면 그러니까는 시간이 가면 된다고 좀 기다려봐 좀 시간이. 시간이 가면 다 알게 될 거 아니야. 미안해. 어떻게 그 많은 법률적 지식을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터득해서 3, 4개월 동안에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9월, 10월 가면 완성이 돼. 자꾸 하다 보면 미안해서 다 터득한다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자 페이지 37페이지 37페이지에 지금 양가로 3번 읽어본다. 등기 신청 절차의 시작. 그러면 이제 이따 쉬었다가 만약에 갑과 을이 이렇게 매매했고 을과 병이 매매해서 중간을 건너뛰고 등기했어. 그러면 당사자는 갑과 을인데 등기부에는 갑과 병으로 나타나잖아 지금. 을과 병이 계약의 당사자인데 등기부에는 갑과 병으로 나타난다면 절차가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중간생략 등기를 또 배우자는 거예요. 절차가 잘못되었어도 적법한 원인만 존재한다면 그 등기는 무효 유효? 유효. 그래서 이제 절차가 잘못된 경우 원인이 잘못된 경우는 이따가 또 배울 거라고. 어쨌든 이 시간에는 등기 청구권이 채권이냐 물권이냐는 알았음 몰랐음? 알았음. 그리고 미등기 취득자의 지위를 외워놓으면 돼 충분히. 자 쉬었다 합시다.